Hello everyone, how are you? Pretty good. Alright, today is the very first step for noun-clause. 여러분들 오늘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는 가장 first step, 여러분들 첫 발자국 같은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선생님 제목을 보시면 필기가 뭐가 많이 돼 있으니까 올바는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올바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잘 보여도 처음에 한눈에 이걸 확 아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화면에 보여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읽어가셔야지 자기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장에 가셨을 때 지문이 한눈에 덜 보여서 읽기를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줄 한 줄 내가 인식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학습이 아닌가. 마음은 어때요? 발칵 다 보고 싶죠. 이것도요 막 칠판이 한눈에 다 보이고. 근데 공부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 대명사, 한정사 파트는 참 공부할 것이 많았다. 쌤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고, 선생님이 진짜 욕심 같아서는 대명사, 한정사 문제를 한 두어 개라도 풀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쌤이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고 명사절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 오늘은 보세요.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한 줄 한 줄 공부해 나가는 맛이죠. 그러니까 장문독해 한눈에 앞만 잘 보여도 시험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보이고 안 보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 나갑니다. 오늘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어때요? 간접합법 만들기. 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쓰고요. 그 다음 명사절에 쓰이는 접속사 6가지. 이거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공부할 학습 목표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 say 계열과 tell 계열 정리. 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엄청 대박스러운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 실용용법 2의 첫 번째 파트는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짠짠하고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왔다면 우리 지금부터의 실용용법 2의 진도는 굵직굵직한 접속사가 여러분들 큰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토익 시험에 얘기하자면 그 다음 여러분들 쌤하고 일단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둘째치고 일단 1번 적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요 Tom said 시작. Tom said I am feeling sick. 여러분들 이럴 때 느낀 것이 뭐예요? 탐이 말했죠 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쿼테이션 마크잖아요. 우리가 쿼테이션 마크를 이용한다는 얘기, 즉 인용부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이거 발음을 갖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quote. quote의 뜻은 첫 번째 뭐합니까? 뭐뭇을 뭐하다? 인용하다 동사죠. 두 번째 우리 토익 코드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얘는요? 인용하다 아닌데 뭐라고요? 그죠? 견적내다.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이 뭡니까? quotation, 발음가 quotation. 그래서요 뜻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용, 두 번째 뭡니까? 견적.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은 뭐라 합니까? 우리 따옴표 그러는 걸 견적 부호합니까? 인용 부호 그럽니까? 당연히 인용 부호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견적 부호란 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quotation mark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쌤 하는 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탐이 뭐라 그럴게요? 몸이 안 좋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feel sick은요 토할 것 같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기초복과에서 많이 배우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용부호 바로가 quotation mark.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quote라는 어휘 정리도 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지우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 quotation mark, 인용부호에 여러분들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대로 톰이었던 시제나 인칭에 구애받을 점이 없이, 여러분들 그냥 톰인 척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톰이 말했다. 배 아파. 라고 얘기했다. 쌤 좀 뺑갑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좀 무안하죠? 쌤 보고 네가 쌤 좀 하려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그래서 그가 말했다. 여러분들 배가 아파 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톰 배 아프다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랍니까? 톰이 토할 것 같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주 무식하게 톰인 척 재현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접합법을 못하고 우리만 직접합법을 자꾸 쓰면 되게 보는 사람이 무안해요. 여러분들 즉 회화방 가셔서 쓰시면 완전 짱구죠. 엄마가 말씀하셨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 나 왜 그런 게 떠오르지? 있지 않습니까? 화법을 못하면 이런다고. 우린 보통 엄마는 짜장면 싫다 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뭐라 합니까? 엄마는 말하셨지. 야야 난 짜장면 싫어한대.
라고 말하셨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면요. 즉 엄마인 척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화법을 모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소설책, 문어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왜 인용보를 다 살리잖아요. 소설책을 읽으면. 근데 하지만 말할 때는요. 우리만 인용보를 표시를 못하니까 화법을 못 익히면 금방 쌤 했는 것처럼 진짜 무한하게 엄마인 척 흉내내야 되고 성대묘사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본지 잡으셨죠? 그래서는요 성대묘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냐면 아직 화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텀인 척 하셔야겠네. 해보세요. Tom said 시작. Tom said I am feeling sick. 탐이 말했지 아이고 배 아프다 토하겠다 라고 말했지. 여러분들 그 말이고요. 탐이 속안 촉탁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잡으세요. 탐이 말했다 해보세요. Tom 시작. Tom said.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대박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떤 쌤들이 이렇게도 하라 그러시는데 다들 선생님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탐이죠.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리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탐은 누굽니까요? he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he is feeling sick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대박 내볼까요 우리요? 영어는 엄청나게 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어가 하나, 동사가 하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절이라 그러고 우리 한번 발음해볼까? 답사 close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어는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하나면은 우리는요 일단 주어 하나 동사 쓸 때는 접속사 그 단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죠. I'm hungry, I'm going, 뭡니까? I am fed up with my life 이런 거 아시죠? 나쁜 말이었습니다. 내 삶이 지긋지긋해 이렇게 썼어요. 대박인데? 통쾌한데? 쌤 얘기 아니에요. I'm not that kind of person, okay? 삶이 진짜 지긋지긋하면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I am fed up with my life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겠죠? I'm fed up with my life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쌤은 좀 우울할 때 가끔 있거든요. 얼마나 그렇죠? 쌤 우울할 때 쇼핑 갑니다. 표정 안 좋은데 우리 영상 공부한 친구도 그래. 금방 쌤 좀 우울할 때 쇼핑 갑니다 하니까 다시 우울할 때 차 바꿔요. 다시 하면 그러니까 기분 좀 좋아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쌤이요 우울할 때 쇼핑하거든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뭐 사줘요. 그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쌤 요럴 때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거 좀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술 먹어요. 술값 내요. 요럴 때 오면 쌤 옆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쌤 오늘 추석맞이 추석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빔은 이제 추석빔 있나 모르겠어요. 때때옷 입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쌤 백화점 가서 막 이렇게 좀 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한결 좋은 거 있죠. 내 옆에 이지훈 쌤이 있었거든요. 이지훈 쌤이 계속 나 쌤 조카면 안 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런데 정말 치졸하죠. 어쨌든 보세요. be fed up이라는 수고를 꼭 하십시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양인들은 지긋지긋할 때도 되게 힘들게 지긋지긋한 거 있죠. 아, 내 삶이 지긋지긋해 이런 거. 염더미가 그 말고 참 올해 여름에 염더미가 되게 더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에어컨 켜고도 많이 쏘바지만 야, 이 날씨 정말 물린다. 여러분들 feed가 원래 먹이다. 먹이다 동사군요. 상담을 해보세요. feed 시작. feed, fed, fat. 우리 기초복화에서 don't feed animals 뭐예요? 그러면요 동물들을 먹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물원 갔는데 코끼리한테 이런 거 단팥빵 같은 거 까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까고 있는데 코끼리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코끼리 그 코로 이렇게 단팥빵 확 비닐채에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이 실한데 보통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먹어가지고 콧구멍 그만이겠다. 그죠? 그 뉴스인데 좀 웃기긴 하죠. 그만이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구예요. 선생님 좀 예를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동물한테 먹이 주면 안 되죠. 위험해요. 얘들 잘못하면 그죠. 특히 꼬맹이들 뭐 잘못 못 먹을 거 장난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don't feed 시죠. Don't feed any animal. 아셨죠? 그러면 be fed인가 뭐예요? 내가 물림 당한 거죠. 그래서 완전 물린다, 지긋지긋하다 할 때 정말 양인데 이거 입에 붙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I'm fed up 이렇게. Does this sound positive or negative? positive예요, negative예요?
그죠? 우리가 절대 파지티브 하지 않죠. 왜 생각해보세요. 정말 물렸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 지긋지긋하고 물린 거예요. 파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근데 굉장히 신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 정말 이거 물려서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먹이물로 많이 당해서. 근데 I am fed up 이렇게 먹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꼭 암독하시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했는 이유가 자 이제 싹 지우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 한번 우리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명사 파트에 가면 있을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어 동사 나오고 또 다시 주어 동사 절을 쓰려면 절과 절을 접속하는 뭐를 붙여줍니까? 접속사를 쓰는데 여러분 이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접속사 없이 쓰는 주어 동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주절이라 그러죠. 그러면 접속사 때리고 주어 동사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상징합니까요? 종속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할 말 있습니다. 선생님 and나 or이나 but이나 그래서 할 때 뭐? so 안 튀어나오네. 그래서 할 때 뭐? so 잘 쉬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쌤 지금 썼는 것 중에서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지만 할 때 뭐하고도 똑같습니까? 예, 우리는요 for도 접속사 되는 거 아시죠? 왜요? 근데 for가 접속사 쓸 때 무슨 뜻이 되면서? because의 뜻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래 저 왜냐하면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썼는 이런 접속사들 쫙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읽어보세요. and 시작. and, or, but, so, for. 얘들 뭡니까? 번요? 얘들은 종속 접속사를 그러지 않고 등위 접속사라 그런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쌤이 당연히 등위 접속사의 특징을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 책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절 쓰고 나서 접속사 때리고 주어 동사 쓰는 것을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한 이유가 주절의 종처럼 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요? equality 등위, 동등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나서요. 이런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종속 접속사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왜 두 개를 굳이 갈라서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좀 한꺼번에 해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일단은 선생님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등위 접사는 한 20-30분만 들으셔도 우리 반이 몸에 배어있는 문법이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종속절을 나타내는 것이 주절에 종처럼 딸려있는 것인데 인마가 명사절처럼 딸려있을 때도 있고 형용사절처럼 딸려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뭐겠습니까? 그쵸. 부사절처럼 딸려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마의 역할로를 잘 보도록 하시면 근데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 보호 그 다음 뭐 뒤에 쓴다는 의미가 전치사 뒤.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있으면 명사절이라 부르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려놓으셔도 돼요. 그래요? 어차피 알게 될 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그냥 형용사절은 좀 안 해. 왜요? 명사 나오고 나서 뒤에 무슨 주어가 나오게 되면 그죠? 명사를 형용하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싹 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면 부사절은 우리 반 부사절은요. 뭐뭐 할 때 그럴 때 뭐요? when. 뭐뭐이기 때문에 그럼 뭐요? because. 만약 뭐뭐라면 그럼 뭐요? if 같은 거 우리 반이 부연 설명하는 것들을 부사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반 선생님이 오늘 왜 화법하다가 여기로 수업이 삑사리가 이렇게 난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삑사리가 아니고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주절이 나오고 우리반요 종처럼 따있는 종속절의 개념은 큰 카테고리에서 몇 개로 나눠진다?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로 나눠지면서 인마가 하는 역할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나 전치사 뒤에 쓰고 있는 무슨 절이라 그럽니까? 명사절. 왜 알아야 됩니까? 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6개가 있거든. 그걸 써먹으려면 위치 자리 전쟁에서 일단 이겨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 형용사절은 쉬운데 왜요? 여러분들 관계되면서 관계부사로서 기중 쉬워요. 그 다음 우리는 부사절은 뭘 합니까? 뭐뭐 할 때, 왜냐하면, 만약에, 뭐라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그래서 쌤하고 골고루 공부하는데요. 쌤 보시면 우리는 토익 시험에 어떤 접속사가 시험 문제 1순위입니까? 짜잔! 명사절이요. 왜요? 제일 어렵거든.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 다음 뭐요? 빠방 얍니다. 부사절. 그 다음 뭐요? 관계대명사도 두 문제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파트 5 시험 문제는 좀 빈도수가 약하지만 파트 7은 대박이죠. 왜요? 관계대명사 무슨 말이 안 되니까 형용사절이니까 그죠? 앞에 명사 나면 다 형용사 쇼가 따라 나오고 이러한 구조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쌤 뭐라고요? 문장 본론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문법 다 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똘똘말이 해가지고 문법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문장 모음론이에요. 뭐예요? 문법을 다 섞어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작문 독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까지 문법 정리하고 나면 무조건 뭡니까? 문장 모음론을 일반 문법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시험 문제는 명사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래 안 나오고 일반 문장은 어때요? 디리디리 다 섞여서 나오죠. 실용용법, CDE, 기총법, 예비가 다 섞여 있는 게 문장 모음론이잖아요. 이제 실제 문장이 그러니까 최종판으로 끈을기 공부를 반드시 배우시는 것이 문장 모음론이다. 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쌤 실강을 할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인마가 시험 문제 1위, 그죠? 인마가 뭡니까? 2위, 인마가 뭐예요? 3위. 그러면 작문 독해를 하는데 어때요? 1위, 1위, 1위. 아시죠? 그렇습니까? 작문 독해는 세 가지가 진짜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몇 가지? 6가지 암기. 그 다음에 형용사절 이끄는 접속사 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 다음에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때, 이유, 조건, 양보 이렇게 블라블라. 아시죠? 근데 그 자리 값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부사절은 시험 문제 뭐 나옵니까? 되게 적재 적소에 쓰는 여러분들 부사 접속사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쌤이 오늘 뭐에 대해서요? 명사절에서 배우는 거지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 쌤이 어머니가 되게 잡소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자네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지금 더듬고 있는 것이 코끼리, 꼴인가, 귀인가, 콩가,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뭐 이마에 이거 뭐야 상한가, 알보림인가? 뭐 어쨌든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쌤이 뭐를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클래스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네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시험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쌤 지금 썼는 문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탐이요. 언니가 토할 것 같다 그랬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합법을 인용보를 없애면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까요? 해보세요. Tom said 시작. Tom said he's feeling sick. 완전 틀렸죠? 왜요? 왜냐면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또다시 주어 동사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과절을 접속하는 뭘 써야 됩니까? 접속사. 근데 우리반이 say 동사의 특징은 뭐라 합니까? 쌤이요? 무엇을 말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우리반 줄임말이 something이죠. 그러니까 say something. 아야 주어 동사 여러분이 보세요. 명사를 좀 말해봐. say something. 너도 할 말 있을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 say that 주어 동사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말의 본트가 say 동사는 VT 타동사로서 뜻이 뭐예요? 무엇을 여러분들 을을 말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Tom said 쓰고 나서 또다시 주어 동사 나오니까 여기는 절과절을 접속하는 무슨 자리입니까요?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say 동사가 키워드죠. 타동사 뒤에는 무슨 쇼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요 목적어 명사쇼 영어는 자리전제.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러면요 쌤이 that부터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C까지는 주절입니까? 종속절입니까? 종속절. 그러면 종처럼 딸려있는 종속절 중에서도 뭐예요? 그러면요 명사절입니까? 형용사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명사절. 왜요? say 타동사의 무슨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그까지 확실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목적절을 나타내는 대은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 대서 생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뭐 보여요?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시 있었던 거죠. 아시죠? 선생님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금마가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Tom said 시작. Tom said that he is feeling sick. is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가 대박 치는 것이 뭐냐면요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시제 일치라는 문법인데 딴 게 아니고, 영어는 우리가 인마가 주절이고 인마는 주절에 딸려있는 종처럼 딸려있는 무슨 절입니까? 종속절이죠. 주절과 종속절은 항상 종속이란 말 자체가 주절이 형 아닙니까? 그죠? 따라가줘야 돼요. 인마가 과거 시제죠. 그러면 주절이 과거니까 여기도 뭐셔야 됩니까? 과거나 과거 완료나 과거 진행. 우리가 이거 머릿속에 없나 봐. 다시 실용용법 C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있으면 항상 뭐예요? 과거 진행이 있죠. 그러면 또 뭐예요? 과거가 있으면 과거 완료가 있죠. 또 과거 완료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과거 완료 진행이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마가 과거 같으면 뒤에는 무슨 집안에서 데리고 와서 놀아야 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과거 집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지죠. 근데 이 과거 집안이라는 개념이 과거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그 집안이 다 과거 카테고리인 거죠. 그게 바로 실용법 시수업.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너 죽으나 사나 지금 하는 말이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요. 시제일치는 완벽하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기총법 B수업 비동사 플러스 ing나 비동사 플러스 BP에서 시제 결정권은 누가 쥐고 흔든다고 하세요? 비동사. 그러니까 is입니까? was입니까? 잘 쉬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요 that 저딴 거 생각하고 해볼까? 톰이 토하겠다 하던데요 선생님. 해보세요. Tom said 하시죠. Tom said he was feeling sick.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 우리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입만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들 뭐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절과 종속절에 뭐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줬다고 하세요? 시일치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탐이요, 이번에는, 하지만 이제 배가 다 나왔는지,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거 해보세요. The earth 시작.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다시 해보세요. The earth 시작.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여러분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나한테 와서 탐이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옮겨보세요. 화법 바꿔볼까요? 이번요. Tom said 시작. Tom said that.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The earth 시작. The earth.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쌤만 봐주실까요? 야, 지말선 얘가 뭐냐면요. 주절 입으세요. Tom 시작. Tom said. 종속절 입으세요. That 시작.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올바요 종속절은 주절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지금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뭐 어느 집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세며? 과거. 그러니까 과거가 뭐예요?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거기서 놀아야 된다며. 그래서 올바니 뭐 여기다가 그러면 went, call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란 읽어보세요. The earth 시작. The earth went 땡.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오란이 얘는요. 시제일치를 1번은 잘 보여줬지만 오란 2번 같은 문장은 어떻습니까요? 오란 이런 거 기억 안 납니까? 현재 시제를 배울 때 일반적 사실, 진리, 습관은 반드시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그 현재가 얼만큼 유명한 현재냐면 그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절에 종처럼 딸려있는 종속절의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만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적 사실, 진리,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만은 뭘로 하셔야 됩니까? 시제일치를 따라야 됩니까? 현재를 고집해야 됩니까? 현재를 반드시 고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총법 B를 할 때 일반적 사실, 진리, 습관 나타내는 표현을 2개를 암기하십시오.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 영어 공부 빌 받은 친구 그런 거는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The earth 시작.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해보세요. Water boils 시작.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도시도 영어로 하셔야죠. 왜 이러세요? 100 도시. 100도시 그 영어로 하셔야죠. 그죠? 근데 정말 기억해죠. Water boils 100도시? 아니죠. 정확한 숫자 S 쓰셔서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책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러면 그런 문장은 뭐라고? 주절이 아무리 과거라도 야는 무슨 시제를 고수해야 됩니까? 현재. 그래서 시제일체 예외라 그러지 쌤들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촉촉촉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시제일치입니까? 시제일치 예외입니까? 시제일치 예외. 아시죠? 시제일치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웬트 쓰면 완전 짱구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과거에 돌았잖아. 이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중에 런던에 한번 가보십시오. 뉴욕이나 쌤도 뉴욕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냥 느낌상. London is an interesting place to visit. 이렇게. 벌써 쌤 좀 이렇게 보수적인 장소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적인 곳은 항상요 극 자유롭죠. 무슨 소리? 자, 볼까요? 해볼까요? 런던 시작. London is an interesting place to visit. 그죠? 런던은 선무당이 그죠? 항상 보면 그러면 방문하기 아주 자유로운 그러니까 재밌는 장소죠. 그러면 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요? 전 아마 저기에 여행하고 싶은 곳 항상 순위에 든 곳이 런던 아닙니까?
미국 애들은요, 미국 지네 나라 땅에서는 여행을 많이 하지만 걔들이요, 사실 대서양 태평양 건너서 여러분들 평생 여행 못 해본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통계조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들도 로망입니다. 유럽 여행이. 미국 애들도. 여러분들 왜냐하면 역사가 없잖아요. 걔들이요. 자본은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로망이 늘 있는 거예요. 구대륙에 대한 그런 갈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런던은요, 여러분들 아주 방문하기 흥미로운 장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겁니까? 일반적 사실입니까? 일반적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그게 사실이죠. 이런 것은 CJ7을 시킬 겁니까? 예외시킬 겁니까? 예외. 네, 지금 정답 얘기했어요. 톰이 런던이 정말 재밌는 곳이란다. 해보세요. Tom said, 시작. Tom said that London is an interesting place to visit. 그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었는데 지금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 사실이 있을까는 어떠한 종속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무슨 시제? 현재.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가 시제일체 예외예요. 그러면 쌤이 2번은 지울게요. 암담이가 짱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근데 쌤이 오늘 제목이 안 적었지만 못되니까 해볼까요? 이 세상에 주절과 종속절 중에서 시제일치의 예외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몇 개 했습니까? 1개 했네? 그죠? 일반적 사실일 때 1개 남았죠? 그 나머지 1개가 시험 문제 노다지예요. 기다리세요. 그다음 유니트 32에 나올 겁니다.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러면 2번 해보세요. 탐이 또 뭡니까? 아이고, 나 토할 것 같아. 보세요. Tom said to me. 시작. Tom said to me, I am feeling sick. 여러분, 대답해볼까? 1번과 3번의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이때는요, 탐이 1번은 누구에게 말했는지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탐이 토할 것 같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나에게 얘기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는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이럴 때 혹시라도 쌤 하는 거 봐요. 탐 쓰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면요. said to 땡. 이 자수가 완전 땡이에요. 다 쓰기도 싫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선생님, 탐이요. 여러분들 이때는 그냥 뭔가 탐이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탐이 선생님 나에게 토할 것 같다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예요? 나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텔의 과거형 톨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대디하면 읽어볼까요? Tom told me that. 아시죠? Tom told me that. He is입니까? was입니까? was. 시제집발 시켜줘. Tom told me. 시작. Tom told me that he was feeling sick. 이렇게 쓰고 나서 일어나서 대박치는 문법이 나왔습니다. 고개부터 드시고 셈 보시고. 참 재밌는 거가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는 항상 뭐를요? 여러분들미가 말하다 계통이 항상 몇 개로 딱 갈라진다? 2가지. 여러분들미가 항상 say 계열의 동사와 무슨 계열의 동사? tell 계열의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말선 say도 말하라고 tell도 말하다니니? 그렇게 외우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쌤이 동사 공부하는 요령은 항상 동사가 뜨면 동사에 뭐를 봐야 된다? 뒤. 오란요. 아마 쌤하고 기초 토익이나 해커스 천재 문제를 푸른 학생은 그 얘기를 1시간 수업 들으면 쌤이 진짜 한 수십 번 얘기한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왜냐면 그 영어는 주어 챙기고 동사 챙기고 동사에 대한 집요한 뒷동네 처리, 그걸 패턴이라 그래요. 이 동사 가지고 있는 뼈다구 꼬리연을 어떤 꼬리를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놓지 않으면 해석하면 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기초 토익 파트 7에서 쌤 그랬잖아요. 그죠? 액세스 나왔을 때 동사는 항상 동사에 뭐를 봐야 돼요? 뒷동네 볼 때 일바 목적어가 있나 없는지 봐야죠. 즉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봐야 돼요. 또 이밤을 합니까? 자동사라면 전치사 뭐 좋아하는지 보셔야 돼요. 또 타동사가 들면 목적어의 개념이 2가지. 일단 something은 뭐냐면요? 사물이죠. somebody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타동사 나오면 특히 다른 동사는 신경 쓰지 않으면 되지만 말하다는 항상 뭡니까? 호공이 되고 말한 게 아니까 항상 누구에게 말하다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동사는 동사에 뭐를 열심히 봐야 된다? 뒤. 이 동사 가지고는 뒷동네 패턴을 정리를 하셔야 대박을 낼 수 있고 콩글리시를 자제하고 영어다운 잉글리시의 패턴을 쓰는 거예요. 뼈다구. 그래서 쌤 기초 영작문 공부해보라고 우리한테 진짜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기초 영작문에서 적어보면 내가 아직 say 계열도 제대로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게. 근데 바로 얘기해요. 말하다 계열 동사가 say도 있고 뭐도 있는데 tell도 있는데 say는 뭘 합니까? 뜻을 딱 띄껴보면 사전을
무엇을 말하다 뜻밖에 없어요. 즉 명사를 말하다 say something이죠. 그리고 주어 동사 사실을 말하다 그러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뭐가 나옵니까? 대시 나오면서 얘는 명사고 얘는 이름 뭐야? 명사절. 그런데 그 말고 그럼 선생님 선생님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say you, say me 이건 노래 제목이고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say me 이런 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왜요? 왜냐면 say 동사는 뜻이 무엇을 말하다 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말하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즉 명사를 쓰고 싶으면 명사배 전치하면 뭐를 박아야 된다? 전치사, tome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너 나한테 말 좀 해봐라. 해보세요. Say something. 시작. Say something to me.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Say me something. 안 그러죠? 그러니까 say me something 하고 싶어요. Tell me something 하고 싶어요. Tell me something. 그래서 많이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tell 계열의 동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누구누구에게라는 거 tell to me 쓰면 안 됩니까? 오늘 이때는 to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tell me 이래도 막바로 목적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요, 누구누구의 무엇을 말하다 사형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래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tell me of something. 오케이. Tell me about something. 오케이. 고쳐서 그거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형식으로 쓰셔야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포인트 잡을 때 텀이요. 그냥 의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프다 그랬다 그러면 뭐요? sad 쓰면 되죠. 여러분 그 화법이라는 것은 항상 있었던 얘기를 인용하니까 시제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아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대조동사 이거 말고 텀이 선생님 내한테 지 아팠다 그러던데요. 이때 뭐야? 주어 동사 쓰고 싶으면 절과절로 접속하는 또 뭐를 때입니까? 네, 이거 보니까 접속사, 이거죠. 명사절 끄는 대다 아닙니까? 이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뒷동네에 이를 보시고 tell은 somebody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할 때 명사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of 명사. 주어 동사 사실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요 that 주어 동사 이런데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쌤하고 또 한번 해봐요. 야, 너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해보세요. Tell me 시작. Tell me something. 그래서 쌤이요. 쌤은 외울 때 이걸로 외우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tell 계열의 동사, 이제 우리가 학습 목표가 좀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화법 바꿀 때 화법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 화법 명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쌤이 한번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그러면서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 say me입니까? tell me입니까? tell me. 우리가 근데 말하는 어투가 쌤 어떤가 보세요. 그냥 야, 나한테 말 좀 해도 하면 tell me 아닙니까? 그 말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공지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n으로 시작하는 동사 뭐습니까? 발음 까답샤 notify me. 발음 까답샤 inform me.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 말고 선생님 저한테 좀 확신을 좀 얘기해서 확고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확고하게 얘기하다 할 때 뭐예요? 여러분 sure에다가 발음을 까답샤 assure me. 그죠? 나에게, 우리가 그럼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명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다 그러면 뭐야? assure me, 그 다음 뭐야? of 명사. 주어 동사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요? 그죠? 그럼 assure me 쓰고 나서 뭐야? 그러면요? that 주어 동사. 대박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같은 말, 확신 주다 동사 뭐가 있습니까? 바로 convince me. 외울 거 한 개, 두 개, 그 다음이가 세 덩어리.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면요? 야, 나한테, 여러분들 뭐라는 의미가요? 말해달라는 텔미인데 우란 쌤이 우리한테 갑니다. 내보고 은행 가라고 나중에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나중에 말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기시켜달라 합니까? 상기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이면 쌤이 위에다 써볼까요? 다 쓸까요? 좀 깨끗하게 써봐야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란요 이게 say 계열이죠. 발음을 갖다합시다. say something. 그죠? 그렇습니까? 혹은요, 쌤이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사실 말하면 say that 주어 동사에서 that은 항상 생략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 뜻이 뭐라고 쌤이요? 무엇을 말하다 뜻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반 say 계열의 동사는 쌤이 뭐라고요? say me입니까? say to me입니까요? say to me. 그러면 얼반 요거 말고 쌤 말 포인트 중에서 그럼 영어 공부할 때 무슨 계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쌤 말이요? tell 계열이 정말 중요한데 왜 tell 계열이 중요하냐면 얼반 tell은요, tell to me입니까? tell me입니까? tell me, 그죠? 목적 그대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ell me 이렇게 썼어요. 근데요, 여러분 명사에 대해서 그럴 때 아까 쌤 똑같이 써볼까요? 그대로 tell 동사 같은 경우에는 something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무엇의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요? of가 많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 말고
우리 반이 혹시라도 주어 동사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접속사 뭐 쓰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대주어 동사 좋아하고 역시 생략 가능해요. 그럼 외우실 때 쌤 어떻게 한다고요? 텔은 여러분들 굉장히 구어체적이고 딱딱하게 해볼까요? 쌤이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공지해 주십시오. 발음가 inform me 혹은요 발음 갖다 붙여 notify me 한 집 식구입니다. 그죠? 그 말고 나한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쌤이요? assure me 또 한 개 더 뭐라고 쌤이요? convince me 완전 대박이죠 이런 거. 또 야 너 나한테 나중에 은행 가라고 좀 다시 얘기해 줄래? 다시 얘기해 주면 영어는 뭔지 다시는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음을 갖다 붙여 remind me 그죠? 있습니까? 우리 알고 보면 뭐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 다음 뭐예요? 세 덩어리죠. 아시죠? 근데 단어 숫자는 뭐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야대의 특징은 셈이라고 뒤에 사람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럼 뒷동네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셈이요? 명사에 대해서 그럼 뭡니까? 오부명사. 주어동사의 사실을 그럼 뭐예요? 대조동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외우시대요. assure A, of B, 그러니까 remind A, of B 이래 외우시대요 연습장이요. 그럼 그런 게 왜 집니까? 생기면 그저 안 외워지던데요. 무슨 랩 가사도 아니고 remind A, of B 오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말이 돼 그게? 문장을 외워야지 문장을 아시죠? 근데 그래서 Remind me of the notice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좀 뭡니까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시죠? 상기시킨단 말 자체가 tell 뭡니까 다시 말하다는 얘기 아시죠? 그러면 쌤 이렇게 쓰고 나서 특히나 remind 동사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 가지 빼다가 오는데 명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 뭐요? 오브명사. 조동사 사실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뭐요? 대조동사. 내보고 동사 좀 하라 그러면 뭐요? 투부정사입니다. 시험 문제 그거 나왔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문장 외워보세요. 나한테 집에 가라고 좀 얘기해도 go home 의미가 해보세요. 여러분들 remind me 시죠? remind me to go home.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행 가다 go to the bank 해보세요. 내보고 은행 좀 가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해보세요. 쌤 자꾸 까먹는 거 있죠? 해보세요. remind me 시죠? remind me to go to the bank. 아시겠죠? 여러분들 please remind me to go to the bank this afternoon because it's already late fee should be charged. 무슨 말이에요? late fee should be charged. 연체료가 벌써 부과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오후에 가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overdue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 너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뭐를 가르친 거예요? 명사절을 가르친 건데 알고 보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화법에서 많이 나왔죠. 명사절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제일 중요한 거 1바가 뭐라고 합니까? 대조동사. 근데 목적어 자리 올 때 뭐 할 수가 있다고 쌤이요? 생략 가능. 아시죠? 근데 그까지 챙기고 쌤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게 있는데 오늘은요 쌤 한번 볼까요? 오늘 이거 맞추시면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세요. 쓰세요. 이렇게 써놓고 정답을 집어내 보십시오. 요 문제 맞추면 대박입니다. 대박. 토익시험 요래 나오거든요. 시간이 이만 걸리면 안 되거든요. 100개 쓰자마자 적으면서 정답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 아마도 뭔가 하나 찍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보십시다. 근데 쌤 말이 뭐냐면 우리 반이요. 여러분들 보통 말하다 동사는 쌤이 무엇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세 계열과 그 다음 뭐?
텔 계열. 왜 그 특징을 아시는 게 중요하면 근데 말하다 계열 중에서요. say 계열은 그냥 뜻 자체가 뭐라고? 우리는 동사의 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하다. 텔도 뭐야? 말하다. 그럼 스피크도 말하다. 토크도 말하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타동사로 쓰는 것이 tel하고 그다음 뭡니까? say입니다. 둘 다 VT란 얘기예요. 근데 VT도 알고 보니까 어떻다고? 뒤를 보시고 말하다는 특히 say 동사는 뜻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다밖에 없고요. tell 계열 같은 경우에는 say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tell 계열의 동사는 쌤 썼는 거 보니까는 tell을 제외하고 몇 개만 외우면 됩니까? 5개만 외우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tell 계열의 동사 5개를 외우는 이유가 뭘까요? 얘를 제외하고는 싹 다 말하다 계열이 나오게 되면 무슨 계열의 동사입니까? say 계열인 거죠. 그래서요, 이 많은 say 계열을 외웁니까? 5개의 tell 계열을 외웁니까? 5개의 tell을 외우는 게 좋죠. 근데 왜냐면 한국말하고 빅살이에요. 한국말은 항상 누구누구에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꼭 뭐요? to를 써야 될 것 같지만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외란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선생님 얘를 외운 이유가 얘를 5개를 외우고 나서 아니면 다 뭐라 그럽니까? say 계열이라 그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다 중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서 발표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로 시작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거? 어나운스, 제안하는 거, 말하는 것도 어때요? 근데 일함 해보지 그러노, 파트 7 공부하지 그러노, 문장 모으는 꼭 하지 그러노, 쌤이 하는 투가 뭐예요? 말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말한 거, 뭐만 하는 게 어떠노? 그럼 뭐예요? 제안하는 것도 말하다 동사잖아요. 또, 제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바로 mention,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쌤이 말의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쌤이 그러면 mention to me입니까? mention me입니까? mention to me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mention something은 되고 mention 대조 동사는 되죠. 여러분들 의미가 발표하다 할 때 announce something은 되고 announce 대조 동사 되지만 여러분들 그가 나한테 범위가 발표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발표했다 그럴 때 he announced us입니까? he announced to us입니까? he announced to us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tell 계열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 지금 하는 얘기가 뭐니? 라고 얘기할 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목적어절에 사람이 나옵니까? 사물이나 대절이 나옵니까? 사물이나 대절. 근데 얘는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어를 무슨 자리로 뺍니까? 주어 자리를 빼고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는 걸 우린 뭐라고 배웁니까? 수동태라고 기총법 B와 실용법 D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뭡니까? I 쓰고 나서 뭘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목적어를 주어 자리를 빼고 얘들 싹 다 뭘 씁니까? 비동사 플러스 뭐로 때립니까? PP를 때리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뭐 되어졌다? 말 되어졌다 해보세요. I be 시작. I be told.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쌤 여기다 써볼까요? 여러분들 I 쓰고 나서 be told를 썼어요.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나면 동사의 몇 일치? 3일치. 1번 뭐를 봐라? 태. 2번 뭘 봅니까? 시제.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시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비동사. 그렇습니까? I am told라고 얘기해볼까요? 우리 실용법 D번에서 쌤이 뭘 합니까? 내가 말하다 동사는 누구에게 말하다 뭐예요? tell이죠. 말하는 거의 수동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말되어짐 당하다 합니까? 아니면 듣는다 그럽니까? 듣는다 그러는데 영어는요 얘는 듣는 것 중에서 누구누구 입을 통해서 전에 듣다 할 때는 listen to me가 hear입니까? be told입니까? be told. 그래서 쌤이 우리한테 신신당부를 실용용법 D에서 드려요. 듣다는 항상 몇 개를 외워야 된다. 영어는 3개를 외워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hear. 두 번째 뭐예요? listen to. 그죠? 세 번째 뭐예요? be told. 전에 들을 때는 항상 뭡니까? be told까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듣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선생님 치말손 이러고 나면 뒷동네 어떻게 하면 되니? 여러분 선생님 초집중 한번 하세요. 여러분 목적어를 주어를 빼고 나니까 뒷동네 오부명사 대조동사 어떻게 합니까? 투부정사 어떻게 하면 되거든? 그대로 그냥 내려서 쓰면 된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명사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 그러면 뭐요? 오부명사. 잘하셨어요? 조동사 사실에서 전해 들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요? 대조동사. 만약에 오형식이 가능할 것 같으면 뒤에 투부정사 그대로 내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잘 보세요. say 계열의 동사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주는 게 수동태긴 하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목적어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사람을 주어로 써서 얘들을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시? 다시. 그죠? 빨리 머리를 반짝반짝 돌려보세요. 얘는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me라는 사람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사람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주어로 던져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say 결입니까? tell 결입니까? tell. 토요일 문제 낼 때 그려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쌤이 왜 say 결과 tell 결을 이렇게 얘기한 거 보세요. 입안이 종합반 맞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내가 명사절 제일 공부할 거 많다 그랬죠? 토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실장님과 제가 치울 테니까 올바른 뭐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라. 평생 의미가 헷갈린다니까요. 세계, 태계 모르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목적어가 사람이 안 오는 걸 쌤을 아까부터 그거 강조했는 이유가 뭡니까요? 사람이 목적으로 올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주어로 가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목적어 주어로 가서 인마들을 다 비동사 플러스 PP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I am told죠. 그 다음 값이세요. I am 시작. I am informed that 조동사. 토 시험 치니까 네 그거 나오더라 아닙니까?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잘렸다고. I am notified that 조동사. I am informed that 조동사. 아시겠죠? 내가 인터뷰가 걸렸답니다.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고 전해드렸다. uninformed that 조동사. 아시겠죠? 언니가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확신되어진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assured. 그래서 우리는 be assured that 조동사 그렇게 많이 외우시대요. 연습장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be informed. 여러분들 그 다음 뭘 합니까? 그러면요. be 그죠? notified. 그럼 뭐냐면요. be assured. 또 뭐냐면요. be 그치.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convinced. 또 뭘 합니까? 그러면요. be 그 다음 뭘 합니까? 그러면요. reminded.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토익 시험 칠 때 얼마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합니까? 주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고 또 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해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주의받았습니다. 그래서 I am reminded of 명사 내지는 that 조동사 혹은 to 부정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얘기할 때 여러분들 be reminded를 쓰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토익에서 뭐게? reminder 아닙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명사형 발음과 reminder 주의사항 이런 거 있죠. 왜 화재 같은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갑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야근 같은 거 할 때 지하 주차장 혼자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왜냐면 먹당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뭐 폭행당하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아시죠?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시험 문제에서 뭐를 시험 문제 나오냐고요? 참 분답구로 적어놨죠. 근데 집중해서 들었으면 별 분답은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거 나온 거지. 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휘 문제, 토익 시험에. 오늘 보니까 사람을 주어로 하고 뒤에 of나 that절에 이란 뼈다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슨 계열입니까? 그러면요? say 계열입니까? tell 계열입니까? tell 계열이죠. 그러면 토익 짱구가 어떻게 내겠어요? 어휘 시험인 척하면서 뭐를 내겠습니까? tell 계열 한 개 주고 say 계열 몇 개 줍니까? 3개 주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외워야 돼? say를 외워야 됩니까? tell을 외워야 됩니까? tell을 외워야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로 와보세요. 이 문제 푸는 시간을 쌤이요 3초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쌤이 입 다물고 있겠어요. 푸세요. 됐죠? 그러면요 딱 났죠? ABC 한번 보고 A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announced, B요 mentioned, C요 convinced. 여러분들 D번 뭡니까? 그러면요 D번 읽어보세요. 뭐라요? suggest.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 푸는 건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휘 문제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어법 문제 어휘와 그 다음에 문법 여러분들 이 동사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분들 합쳐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제발 단음 한 개 뭡니까 빡빡하게 외워봤자 헛방이라니까요. 말로만 다 돼 해석하면 그죠? 이런 친구의 단점 뭔지 압니까? 사전 줘도 틀립니다. 왜? 사전 주면 여러분들 다 맞거든요. 말이요. 여러분들 뜻을 봤자 보세요. 나는 발표되어졌다. 저는 언급되어졌습니다. 저는 확신되어졌습니다. 저는 제안되어졌어요. 이거죠. D가 땡기죠. D가
제한되어 줬다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프가 아니라고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왜 선생님이 공부할 때 동사의 뒤를 보라고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학생분들 보면 기초문법을 한번 실용문법까지 다 하고 나면 겸손한 자세로 기초문법부터 다시 공부하는 학생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왜 저 여미가 한번 실강 들었으면 영상 강의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보통 성공했는 학생들이 3번 듣거든요. 영법 수업을. 왜냐하면 그게 공부하면 할수록 새롭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알게 된 게 아니고 뭐야 이렇게 봤던 게 자기가 이 관점밖에 없으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더 배워보니까 이게 다른 관점이 있고 이런 거죠. 그게 원래 원리학습의 재미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성향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 봐도 이건지 알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걸 어법 문제라고 쌤도 얘기합니다. 문법과 어휘가 어미가 어우러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동사 공부는 동사에 뭐를 보자? 뒤 이게 얼만큼 중요한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바가 뭐예요? VT인가 VI인가? 그리고 타동사가 나오면 항상 무슨 관리를 해야 됩니까? 목적어에 사람인가 사물인가? 그 다음 여러분들 목적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나? 명사구가 나면 이 동사는 to 부정사를 좋아합니까? want 계열. ing 좋아합니까? enjoy 계열.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뭐요? 근데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계열을 좋아하는가? if를 좋아하는가? whether를 좋아하는가? how를 좋아하는가? 그렇게 이제 딱 알아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화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다 말하는 거에서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멜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I'm convinced, 시작. I'm convinced that I should be on time. 저는 확신되어졌습니다. 뭐가? 내가 제 시간에 가 있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까지 딱 챙기시고 여기는 그러면 convince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5개 더이지. 나는 말되어졌다 해보세요. 전에 들었다. I am 시작. I am told. N으로 시작하면 I am notified. 그 다음요. I로 시작하면 I am 그죠? informed. 그 다음요. 저는 확신되어졌다. 같은 말 I am 시작. I am assured. 저는 상기되어졌습니다. 제 시간에 오라고 자꾸 주의받았다는 얘기죠. I am 시작. I am reminded. 그렇게 대시하신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금방 쌤 지우긴 했지만 1번과 3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집 가셔서 뭐를 해오셔야 되겠어요? 대박이에요. 4번과 5번을 공부해 오십시오. 그죠?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쌤이 그러면 쌤 정답 어디 있대? 45, 46, 32에 있는데 교재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재. 그래서 완전 대박이죠. 그럼요. 45. 근데 45에 쌤 주는 거 죽으세요. 입마가 탐입니다. 와, 역시 표정 보세요. I am feeling sick 이렇게 났죠. 여기다가 딱 별쳐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요. 얼마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니네 시제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에서 2개 일단 줄 끊으시고 쌤 시킨 대로 일단 줄만 그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가 여러분들 이 C번에 별 치시고요. 쌤이 여기 과거가 나오면 뒷동네 무슨 처리해야 됩니까? 과거, 과거완료, 과거 진행, 과거완료 진행, 과거 진행, 과거완료 진행. 그죠? 그 시제 일치 보여준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책을 훌랑 보고 치웁니까? 공부해 오셔야 돼요. 오늘 지난번에 내가 예습 숙제 뭐 안 냈거든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만 풀어라고 깔끔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숙제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 연습 문제 45-2번에 별 때리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있네. 있지 않습니까? 46에 여기 C번에 왕대빵 별 치시고 제목이 보세요. Say and 시작. Say and tell.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이겠습니까? Say 계열과 tell. 쌤이 이거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외웠죠? 이렇게. 오늘 쌤 공부를 거기까지 하는데 쌤 보십시오. 오늘 나가는 진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쌤 항상 느끼죠? 기초보가 울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쌤이 해보라는 예습 배우십시오. 45에서 46, 32 이렇게 3개만 반드시 예습 배우십시오. 아시죠? 뭐뭐뭐? 45, 46, 32 생뚱맞게 32 대박입니다. 그거 이거 2개입니다. 화법 멋대로 해오세요. 아시죠? 그 쌤이 한 개 더 욕심 부리자면 53도 해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우리 2반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모쪼록 지금 수업이 어때요? 중반부쯤 됐잖아요. 우리 반 보니까 눈이 다들 막 이러신데요. 좀 아닌 것 같아. 쌤이 유미가 내가 이런 거 그려줬지 않나? 맑고 밝게 공부하십시오. 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Talk to myself. 그죠? 그래서 인사하고 내일 뵙니다. Have a very good day. See you. 하셨습니다.